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항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동의했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조선인 강제동원 표현 삭제도 동의를 했습니다. 또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도 서명하는 등 윤석열 정부는 유독 일본 정부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부권을 남발하더니 일본에는 찬성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념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김용민 의원 지적처럼 친일 만행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하다 이젠 독립기념관장에도 뉴라이트 인사들을 끌어들이는 중인데요. 이종찬 광복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강하게 분노하며 만행을 폭로했습니다.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가 식민지 근대화론 따위를 주장하는 인간들을 포함한 관장 후보 3명을 선발했단 겁니다. 올해 초에도 독립기념관 이사에 낙선대 연구소장을 임명해서 난리 났던 바 있습니다. 반일종족주의, 식민지 근대화론 따위를 당당히 외치는 인간들이 득세하는 걸 넘어 독립의 가치까지 건드리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러니 최민희 의원은 이종찬 회장의 비판을 인용하며 이진숙, 김문수에 이어 이게 뭔 이상한 시츄에이션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다 조만간 대놓고 독도까지 넘기겠단 말이 나올 것 같네요.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까지 말아먹습니까? 그러든 말든 저들은 언론 장악만 하면 끝난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에선 사회적 공감대, 여야 합의가 없다라며 방송사법을 수용 못하겠다고 떼쓰는 중입니다. 한덕수 총리도 방송사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받아서 원래 오늘 대통령 휴가 중에 전자결제 방식으로 거부권을 쓴다는 말이 나왔지만 눈치 보는 척하는 건지 다음 주로 미뤄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도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 언제 말 바꿀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중요한 건 어쨌든 방송사법도 대놓고 거부하는 중이란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굳이 군부대까지 찾아 군인들을 격려한다고 하는데요. 격려가 아니라 민폐 아닙니까? 오죽하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휴가 중에 과음만 하지 말고 제발 민생 어려움 좀 느껴보라고 지적했는데요. 전국 곳곳 시장과 상가의 공실이 얼마나 많은지, 가스 전기 요금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그래서 상인들이 얼마나 등골이 휘는지도 꼭 물어보고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들을 리도 없겠죠. 그러더니 앞으로 분기마다 국정 브리핑한다는 단독 보도나 내보내고 있으니 아니 이런 건 도대체 누가 바란답니까? 국정 현안에 대해 민감한 질문은 다 패싱하고 어차피 다 짜여진 질문으로 쇼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싸늘한 반응이 쏟아지는 중인데요. 능력이 없는 것보다 불행한 건 무능력하지만 신념이 있는 거고 그보다 더 불행한 건 그 사람이 우리의 리더라는 거다. 주식 폭락할 때 오징어에 맛나게 먹었냐? 이런 비판이 왜 나오는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관심도 없을 겁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은 국민 사찰, 검사 탄핵 추진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친일 행각에 대한 김용민 의원의 따끔한 지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의 대규모 통신 조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신 사찰이라는 점이고 그것도 대규모 통신 사찰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가 통지를 유예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총선에 개입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수사 자체가 위법한 수사라는 점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최소 3천여 명에서 그 이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대규모 통신 조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고 할 것입니다. 언론계와 정치계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통화 내역과 가입자 정보를 연결하면 굉장히 방대한 양의 사찰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검찰은 가입자 정보만 조회했다라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내역과 연결되면 누가 누구랑 통화하고 언제 통화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생성되기 때문에 대규모 사찰 정보가 됩니다. 한편 통지를 받은 사람들은 3천여 명 이상이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은 통지를 받는 순간 불편하거나 혹은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2에 따르면 검사는 통신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4년 1월 4일 또는 5일에 통신 조회를 했다라고 하면 2월 초에는 통지가 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최근에서야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법에는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거나 증거인멸, 도주, 증인의 위협 등이 있거나 혹은 피해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있을 때 통지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들이 없이 두 차례나 유예를 했다라는 것은 검찰이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불리한 정치 환경 조성을 피하기 위해서 매우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유예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정치검찰이 명백하게 정치행위를 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 통신 사찰의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라고 합니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찰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통신 사찰을 주도한 강백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언론사뿐만 아니라 기자들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등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것입니다. 국회는 대규모 통신 사찰로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총선에 개입한 정치검찰 강백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예정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는 올해 1월 7일 강백신 검사를 직권남용죄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바로 이 사안으로 고발을 해둔 것입니다. 공수처는 강백신 검사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국민께 그 결과를 밝히기 바랍니다.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베를린 시장이 일본 정부와의 갈등을 우려해서 위안부 교육 프로그램 지원금까지 중단하기 위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최근 확인이 됐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지원금은 코리아 협의회가 2021년부터 꾸준히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시장과 일본 외무상이 만난 올해 갑자기 선정이 안 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항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동의했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조선인 강제동원 표현 삭제도 동의를 했습니다. 또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도 서명하는 등 윤석열 정부는 유독 일본 정부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부권을 남발하더니 일본에는 찬성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념인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는 광복회의 질타를 새겨듣고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